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삼척시 삼척항 북한 어선 목선 입항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국방부 군검찰단에 형사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연대 그리고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이 세 개 시민단체를 대리해서 제가 고발장을 작성을 하고 군검찰단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북한 어선의 발견 경위 등에 대해서 6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그 발표의 그 왜곡, 허위와 관련해서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 합참 소속의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왜곡, 허위 발표에 관련된 자들을 형사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어서 11시경에 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그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도 이 고발의 취지와 고발 내용을 밝혔습니다. 고발 취지는 무엇이냐면 이 피고발인들이 그 브리핑에서 허위, 왜곡 발표한 행위가 형법 제227조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제229조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그리고 군형법 제38조 허위 통보 보고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6월 15일 날 06시 50분경에 그 삼척항 방파제에서 그 삼척 시민이 이 목선, 북한 목선이 있고 거기에 북한 어민이 4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삼척 8출소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들로부터 이제 확인을 하고 바로 이어서 07시 09분경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그리고 또 통일부 정보상황실 그리고 합참지휘 통제실 등의 문서로 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통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북한 주민 4명이 지난 그 5일경에 함경북도 경성에서 뭐 조업차 출항을 했는데 기관 고장으로 표류를 하다가 14일경에 이제 기관이 이제 수리가 돼서 그 귀순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삼척항으로 배를 몰아서 입항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그 북한 그 목선을 발견하게 된 경위와 그 관련된 사정인데요. 그 사정에 관한 그 사실, 팩트인데요. 6월 1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한 그 발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를 했죠. 즉 북한 어선이 그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정박했었는데 정박한 것이 아니라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된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삼척항 방파제로 유인했다는 것이고요. 또 왜 이 북한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느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그때 파고가 1.5m에서 2m인데 북한 어선 높이는 오히려 이제 1.3m 그보다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로서 식별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죠. 허위란 얘기죠. 스스로 북한 어선 그 주민이 그 어선을 몰아서 삼척항에 입항한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강원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그 삼척 그쪽에 파고가 1m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대체로 잠잠했기 때문에 레이더로서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결국은 국방부 합참이 거짓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짓, 왜곡, 허위 브리핑 발표를 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그리고 군형법상 허위 통보 보고의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브리핑을 하기 이전에는 국방부와 합참 내부적으로 실무자, 담당자들이 기한문이라든가 보도자료, 즉 공문서이죠. 이런 공문서를 내부 결재를 거쳐서 작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뭐 기자에게 배포를 했다든가 뭐 보고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것은 바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 형법에는 허위 통보 보고죄가 있어서 군인 또는 군무원들이 군사에 관해서 그 허위 내용의 그런 통보 보고를 한 경우에는 또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죠. 이러한 군의 직제 그리고 직무 체계상 당연히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합참의장 그 밑에 있는 그러한 주의 체계상의 실무진들이 분명히 이러한 허위 내용의 브리핑을 알았을 것이고 또 이것을 내부적으로 결재라든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허위 내용의 브리핑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인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은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그 책임에서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오히려 그러한 허위 내용의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바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수사에 따라서는 이건 직권남용에 또 혐의가 추가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그냥 허위의 발표의 어떤 브리핑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계 실패도 더 큰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정에 대한 대국민 설명 브리핑에서 거짓 허위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국민 배신이자 대국민 사기이죠. 특히 이것이 국방, 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기문란 또는 안보문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허위 왜곡 발표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리고 또 거기에 연루된 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이것을 밝혀서 거기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쥐고하를 막론하고 응당한 사법 처리를 해야 다시는 국가 안보, 국방에 대한 이러한 무책임한 허위 발표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국방부 군 검찰단에 한 것인데요. 이게 그 법리상 법률 규정상
민간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군 검찰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고발에서는 빠졌지만 저희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관련 어떤 민간인들의 어떤 또 혐의가 또 있다고 보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포함을 해서 대검찰청에 또 형사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